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긴급 속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내용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영상을 긴급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공포 절차를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면, 소액 임차인 규정,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규모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도 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그만큼 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월 변제금이 많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받는 임차 보증금의 범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종전 규정을 우선 한번 볼까요? 종전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3,700만원까지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밀억대 권역은 3,4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광역시는 2,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1,300만원이나 올라서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서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보증금이신 분은 1억을 재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만 재산으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으로 잡히면 그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상향된 것이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이죠. 두 번째 권역은 과밀억대 권역인데요. 이거는 4,300만원까지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것이, 종전에 광역시 부분에 들어가 있던 김포시가 이번에 과밀억제 권역과 같은 권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권역인 광역시 부분을 보면 2,300만원으로 해서 종전에 2,000만원에서 30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천시와 평택시가 이 세 번째 광역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평택시에 계신 분들도 2,300만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도 종전에 1,700만원까지였는데 이제 2,000만원까지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에서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으로 300만원이나 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금액들이 올라갔죠. 이 우이야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1, 2년 사이에 전국 모든 지역에 전세 보증금이 상당한 규모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이렇게 상향을 크게 높여서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이 높아진 만큼 재산에서 공제를 받고, 그렇다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1,300만원이나 상향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3년 변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월 변제금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달에 36만원 정도 이렇게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금액에서 변제금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그만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실 거고요. 또 그만큼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소액 임차인 범위 규정은 모든 임차인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에서 이 압류금지 재산까지 포괄해서 보면 임차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아주 크신 분들은 아예 해당 자체가 안 돼요. 그 규정이 이번에 개정돼서 증액된 금액으로 보더라도 서울특별시는 1억 5천 이하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만 5천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 1억 3천만원,
광역시 지역은 7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갖고 계신 임차인에 해당이 되셔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인 아까 말씀드린 금액 5천만 원, 4,300만 원 이런 금액들을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전국 여러 군데서 매일매일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 보증금의 규모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선생님은 아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증금 전체를 다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에서 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라고 상담을 받고 저한테 재차 상담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신청해서 그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압류금지 재산 부분이에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재산에서 뺄 수 있는 재산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압류금지 재산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재산으로 결정받은 재산도 재산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살고 계신데 보증금이 2억이다. 그래서 나는 1억 5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해당이 자체가 되지 않아서 5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담받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분도 면제재산 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5천만 원을 재산에서 면제를 받아서 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집주인의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많이 상향 조정이 되셨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우리 의뢰인들께서는 월 변제금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개정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법률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발빠르게 영상을 준비해서 긴급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